안녕하십니까.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경찰 예산 관리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경찰학에 대한 소개, 그리고 경찰 행정학 부분을 예고했는데요. 경찰 행정학의 4개 파트 중에 조직, 인사, 그리고 세 번째인 경찰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실은 경제학적 개념과 경영학적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처음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 번째 주가 되겠네요. 세 번째 주에는 경찰 예산관리 부분만 한 50여 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은 과제로 뒤 파트에 있는 경찰 예산론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보러 학교에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란 게 뭘까요? 예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그 수입.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돈을 받으시죠? 돈 받으시고 나면 어떻게 쓰시나요? 몇 개는 식권을 사고, 또 얼마는 교통비를 지출하고, 이런 들어오는 돈, 그리고 지출, 나가는 돈, 이것에 대한 계획표를 예산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정부에서 추경으로 어, 일정 금액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계획을 또 세우죠. 이것도 예산입니다. 예산의 승인이, 계획이 잡혀지고 승인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예산,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일어나는 플랜을 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버짓이라고도 합니다. 기능은 뭘까요? 기능. 어, 어머니가 돈 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야, 뭘 가져오래요?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죠. 그것처럼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어, 그 운용에서 공정하게 얼마나 집행했느냐. 부자들한테는 많은 누진세를,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감세 정책을, 내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는 국가의 재정을 일부 나누어 주는, 이렇게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능률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나중에 감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 정부를 신뢰할까요? 네, 신뢰하겠죠. 이 신뢰 지지 획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산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가로 2번 예산의 분류. 이 기출 써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예산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일반 회계, 특별 회계로 나눠집니다. 일반 회계는 늘상 우리 생활을 하시다 보면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등록금이랄지 교통비랄지 식비랄지 이렇게 나라의 그 재정 상황에도 일정 부분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경찰 되셔가지고 어때요? 월급 못 받으시면 안 되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입세출을 일반 회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을 해요. 자영업자 폭락합니다. 폭망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가게가 운영 어려우시겠죠? 이런 것들. 그러면 나라에선 특정 사업 어때요? 국가의 복원을 위해서 국민의 최저 생계를 위해서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세입세출을 다시 편성하게 됩니다. 이걸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특별회계는 뭐예요? 목적성이 있는 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분류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뉜다. 특별 회계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이런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특별 회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페이지 26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기업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회계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걸 단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가로 2번 보시면 성립 과정 중심의 분류 이런 게 있대요. 최초에 국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은 본 예산이 있습니다. 본 예산. 그 다음이 수정 예산이 있고요. 수정 예산. 수정 예산은 뭐냐면 예산의 일부를 최초에 정부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걸 일부를 수정하는 겁니다. 삭감하기도 하고 증액하기도 하고 수정 예산입니다. 지금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 뭐라고 한다? 추가 경정 예산. 이건 시기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는 예산이 다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파행을 거칩니다. 예산을 승인을 안 해요. 이러면 그래도 돈 정부에 월급도 줘야 되고 세출해야 되니까 작년에 준해서 그대로 경찰청 예산은 그냥 준다. 이게 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준 예산. 그래서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보시면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공부는요. 강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사전에 읽으셔야 되고요. 또 암기의 과정이 바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가 경정 이런 용어를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형식적 내용 중심의 분류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렵네요. 예. 어, 거기 보시면 예비비, 계속비, 명시 이월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잠시만 다음 커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지출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비대, 이런 군대도 예비대가 있잖아요. 지출을 초과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해요? 비상금이라고 좀 모아두죠. 그거랑 비슷한 게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원래 회계연도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내에 못 끝냈어요. 예, 그러면 그 사업이 2년, 3년, 5년까지 계속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비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시일비 이런 게 있는데 뒤에 가시면 2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3번 261페이지 예산의 과정인데요. 그 위에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우리가 신용카드 쓰듯이 국가도 국채라는 걸 발행해요. 돈처럼 생긴 거. 이건 지폐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 액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야? 기업체에다가 줍니다. 그럼 그 기업이 그 종이를 믿고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그 어, 종이를 국가에 보여주고 그 돈을 받아가는 일종의 크레딧 카드죠. 국가 크레딧 카드. 이게 뭐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이다. 우리가 IMF 할 때 돈 빌려와가지고 주고 막 이런 것들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다음 예산 과정에 들어갈 텐데요. 이 그림을 좀 교재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 그려두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어떤 개념의 설명이라면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머리에 사진을 찍듯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산 편성 과정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편성이라고 그래요. 편성. 일단 중앙관서, 경찰청이겠죠. 경찰청이 사업계획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우리 이번에 경찰 2만 명 증원할 겁니다. 그러면 월급이 많이 더 들어가겠죠. 시설도 늘려야겠죠. 그리고 복장도 장비도 다 늘어납니다. 그걸 며칠까지 줄여야 돼요? 1월 30일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 과정 기출문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다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처음 들어봤다고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도 하고, 재정도 맞는 이걸 기획재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에서,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되겠어. 편성 지침을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한 두 달 걸리네요. 그러면 중앙관서 어디죠? 경찰청에서 다시, 어, 우리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예산 요구서 정해진 형식이 있죠. 어, 새 장관 항목이랄지 입법 과목이랄지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된 과목이랄지 그 품목에 맞게 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걸 예산 요구서라고 합니다. 명칭 알아두시고 이걸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그래서 사업계획서 1월 31일, 편성지침 3월, 요구서 언제? 5월. 이 순서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시 음, 어디에? 국회에. 그래서 중앙관서, 기획재정부, 국회 이런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9월 3일까지. 요게 여러분 교재 26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편성이라고 그래서 한 줄로 쫙 요약이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1월 31일, 예산 편성안 지침 통보 3월 31일, 예산 요구서 제출 5월 31일. 그래서 예산 사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업계획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앙관서에서 내는 반복적이긴 하지만 1월 31일 기억해 주시고요. 어디다 낸다? 기획재정부. 그러면 예상하는 편성 지침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로 다시 보냅니다. 아까 그 PPT로 봤고요. 그러면 예산요구서 작성해서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 교재 262페이지 국회 제출까지. 근데 동그라미 4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 회계연도는 언제 개시한다? 1월 1일. 그렇기 때문에 9월 3일까지는 국회 제출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부 예산의 편성 과정이었고요. 다음 국회 심의 의결 보겠습니다. 예. 요 심의 절차 표로 딱 나오니까 좀 복잡해 보이네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심의 의결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 교재 262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두 번째 줄 심의 과정이 딱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게 설명까지 붙여 놓은 거고요. 보시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합니다. 대통령이 하겠죠. 정부의 시정연설. 요걸 거치고 나면 요 이름 알고 계셔야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주관 상임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재정 관련 의정 활동을 지원하면서 예산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예산안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상임위원회 있는데 이걸 예결위라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12월 2일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 정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파트는 책에는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행정학을 많이 공부했을 때 하는 절차이고 시험 대비용이나 여러분 경찰학 수준의 예산 심의 절차는 왼쪽 파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의 심의 의결이다. 회계연도 개시 언제까지? 30일 전까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의 집행입니다. 교재는 말로 되어 있고요. 여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결위를 거치고 어, 종합심사를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 또 한 번 재배정 단위로 거치고요. 다음 지출 원인 행위. 다음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각각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겠으니까 일단 그림을 이런 흐름을 프로세스를 좀 눈여겨 봐 주시고요. 다음 이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교재 26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청장이 누구한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배정 요구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예산의 배정. 기억해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파트는 기출문제입니다. 암기하시고 니은에 보시면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감사원에 누구한테 통지? 감사원에 통지한답니다. 감사원 줄 하나 끊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재배정 가능합니다. 예산의 재배정. 그리고 미음 보시면 두 번째 줄 예산 배정 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고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집행할 수 있다. 미음에 나와 있죠. 예산 재배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걸 각 중앙관서회장에 통보해주게 됩니다. 네. 이거 국가재정법 44조.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서는 크게 시험 문제에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확정이랄지 예산의 배정에서 감사원에게 통보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재배정한다. 뭐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 여러분 교재 26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의 탄력적 집행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예산의 결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예산의 제도를 이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신축성이 뭐예요? 늘어난다는 거죠. 원래 예산은 딱 짜여져 있는 겁니다. 경직성이 있는 거죠. 한번 정한 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 예외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이 이용이라고 합니다. 요 표에 보시면 어, 여기 장, 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과목입니다. 예산 편성표를 이렇게 나눠서 파악해 보시면 이 파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입법 과목이라고 합니다. 상관항은 입법 과목이다. 이 파트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이라고 합니다. 행정 과목은 아주 세부적인 거겠죠. 세항 또는 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행정 과목이라고 하고 이걸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전용 263페이지 기억해 보시면 예산의 전용 목적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항 또는 목에 따라서 전용이라는 게 가능하고 이용은 장관 항목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것은 입, 이는 입법 과목, 행 이렇게 암기해 가야 된다는 거죠. 행정학도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를 안 하면 이해할 수 없다. 하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뭔가 그 왔다 갔다 융통이 가능하다는 건데 입법 과목 사이의 융통은 이용, 행정 과목 사이의 융통은 전용이라고 한다. 교수님, 그럼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횡령이라고 합니다. 예. 음.
여기까지 해서, 네, 여기까지 해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보았고요. 다음 파트. 어, 그 중에 리을, 여러분 교재에 리을 2월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2월은 뭔가요? 달을 넘긴다. 이런 건데요. 명시 2월과 사고 2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수업 중이라면 한번 읽어보라고 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건 뭐냐? 세출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했어요. 지출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취지를 알려주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로 이거 중요한 거 의회 승인 사전에 뭔가 계획된 거죠. 동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에서 사용하는 것 이걸 명시 2월이라고 합니다. 회계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것 이런 거 연도 내 지출을 다 못 끝냈게 완전 예상돼 이게 뭐다? 명시 2월입니다. 사고 2월이라는 건 뭐냐? 2월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왼쪽에 명시 2월은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얘는 갑자기 불가피한 거예요. 코로나처럼. 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에 지출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입찰 공고했어요. 그랬는데 돈을 못 썼어요. 공익사업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경상적 성격. 내일 나갔는데 이번엔 못 썼어요. 사고 이월입니다. 사고 이월. 그래서 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얘는 왼쪽에는 예정이 된 것이고 오른쪽에는 예정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돈을 못 썼을 때 다음 회계연도로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는 걸 사고 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것은 탄력적, 뭔가 갑자기 그 계획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업이나 이런 게 사고가 생겼어요.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예산의 전용, 이용, 2월 이런 개념을 263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더 읽어보시고 암기하신 다음에 뒤쪽에 가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산의 결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결산. 음. 여러분 교재는 뭐냐 글로 되어 있고요. 옆에 PPT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한번 그림을 그려 놓는 것도 이해를 좀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돈을 편성했습니다. 힘이 의결해서 배정까지 하고 집행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탄력적 운용도 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결산. 예. 여기 보시면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중앙관서에서도 어디다 보내요? 기획재정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결산 검사를 어디다 의뢰해요? 감사원에 의뢰하죠. 감사원에서는 결산 결과를 5월 20일까지 우리 이런 날짜 기억하시고 기획재정부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결산 보고서를 언제?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부의 결산 과정, 편성 과정만큼 결산 과정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 그림으로 보셨고요. 이 순서대로 한국은행과 어디야 중앙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보내게 됩니다. 결산 보고서를.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감사원으로 의뢰하고 감사원에서 결과를 송부하게 되면 기획재정부는 다시 그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이 그림을 눈으로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가시면 결산의 원칙은 두 번째 줄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4월 10일까지 여기 아까 있었죠. 여기 3번
예, 4월 10일까지 결산 검사 의뢰서를 어디다? 감사원에 제출해야 되고 결산 검사 4번 동그라미 4번 결산 검사서를 다시 기획재정부에 보내줘야 됩니다. 5월 20일까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PPT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번에 다 끝내시기엔 너무 좀 버겁습니다. 처음 대하는 친구들은 더구나 이게 실강이 아니고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무척 진도가 지금 빠를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파트까지 과제로 제가 밑에 LMS에 과제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뒤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해서 이 파트 정리하고 또 쉬었다가 다음 파트 연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